지난주 20살 대학생이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허리 근육이 계속 파르르 떨려서 강의실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 걸으면 괜찮은데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려고 하면 허리 근육이 떨려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를 건너려고 하면 절대 멈추면 안 돼요. 또 다른 40대 여성분은 배 근육이 휴대폰 진동하듯 떨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떨림은 머리나 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근긴장 이상증 환자의 85%에서 다양한 부위의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떨림 완치연구소 양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머리떨림이나 손떨림 외에도 우리 몸 곳곳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떨림 증상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떨림, 허리떨림, 턱과 혀떨림까지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떨림과는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에 떨림이 있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떨림은 바로 수전증입니다. 수전증은 손떨림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체 떨림 증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증상입니다. 수전증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 떨림입니다. 이는 무리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너무 긴장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난 떨림으로 치료의 대상이 아닙니다. 카페인을 많이 마셨거나 극도로 피곤하거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둘째는 병적 떨림입니다. 이는 특별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나타나는 수전증으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글을 쓸 때 글씨가 떨려서 알아볼 수 없거나 물을 마실 때 컵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는 정도라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인 다른 부위의 떨림들은 이런 일반적인 수전증이나 머리 떨림과는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떨림들은 떨림이라기보다는 경련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어떤 부위에서 이런 떨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째, 허리 떨림입니다. 제가 진료한 20세 대학생 환자의 경우 허리 근육이 계속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서 있으면 허리 근육이 움찔움찔 경련을 일으켜서 멈췄다가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을 할 때 경련이 시작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길을 걷다가 멈춘 후 다시 걸으려고 하면 경련이 발생하죠. 이런 증상은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더욱 심해지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둘째, 배떨림입니다. 배떨림 환자들은 정말 고생이 심합니다. 배가 떨려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가만히 누우면 배 근육이 더 경련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뱃속에 무언가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한 부분이 계속 움찔거립니다. 졸려서 잠은 오는데 계속 배 근육이 움직이니 신경이 쓰여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셋째, 목과 등의 경련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긴장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앉았다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바로 다리와 목 등의 경련이 나타나면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면서 걸어갈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이런 증상들은 의학적으로 어떻게 분류될까요? 이런 다양한 부위의 떨림들은 근긴장 이상증, 즉 디스토니아의 범주에 속합니다. 디스토니아는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에 이상이 생겨서 내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근육의 수축을 의미합니다. 디스토니아에는 두 가지 형태의 떨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스토닉 떨림입니다. 이는 디스토니아가 있는 신체 부위에서 나타나는 떨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에 디스토니아가 있으면서 동시에 목떨림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디스토니아 동반 떨림입니다. 이는
디스토니아가 없는 부위에서 나타난 떨림으로 몸의 다른 곳에 디스토니아가 있을 때 함께 나타나는 떨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목에 디스토니아가 있는 환자에게서 손에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디스토니아성 떨림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떨림과는 달리 불규칙하고 거칠며 방향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자세나 동작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도 있습니다. 2020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경부 디스토니아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명에서 머리에 디스토닉 떨림이 나타났고 14명에서는 팔에 디스토니아 동반 떨림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디스토니아 환자에서 다양한 형태의 떨림이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럼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근육의 이상 수축을 근육구련이라고 부릅니다. 구련은 경련을 의미하는 한의학 용어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간풍내동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간풍내동이란 간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몸 안에서 바람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간이 근육과 신경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란 뜻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간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또한 혈어생풍이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혈액이 부족하거나 질이 좋지 않으면 근육과 신경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신경과 근육 기능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부위의 떨림들은 일반적인 본태성 진정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떨림의 양상이 다릅니다. 본태성 진전의 머리 떨림은 상하 떨림, 좌우 떨림으로 비교적 규칙적이고 일정한 리듬을 보이는 반면 디스토니아성 경련은 머리가 한쪽으로 돌면서 젖혀지는 형태의 불규칙하고 거친 양상을 보입니다. 둘째, 동반 증상이 다릅니다. 본태성 진전은 수전증과 머리떨림 혹은 머리떨림과 턱떨림 같은 떨림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디스토니아성 떨림은 안면 경련, 목소리 변화, 측만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감각교정법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디스토니아성 떨림은 특정 부위를 가볍게 만지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진행 양상이 다릅니다. 본태성 진전은 대체로 천천히 진행되는 반면에 디스토니아성 떨림은 갑자기 나타나거나 급속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부위의 떨림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먼저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근육 경련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떨림 치료에는 신경약침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떨림과 경련은 신경 자극에 의해서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 신경 자극을 직접 해소할 수 있는 약침을 주입해 줍니다. 경련과 떨림이 심한 환자의 경우 침을 맞고 가만히 누워있기도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침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추나 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디스토니아나 본태성 떨림 모두 목과 어깨의 통증과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특히 사경증은 근육의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쪽의 근육들이 더 뭉치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근에너지 기법이라는 MET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떨리는 근육 주변에 긴장된 근막을 풀어주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개골 교정과 턱관절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머리 떨림, 사경증 모두 뇌신경의 협착으로 인해 문제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측두골 주변으로는 12개의 뇌신경 중 10개가 그 부위를 지나고 턱관절에 영향을 주는 부위입니다. 게다가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위치한 부분이므로 이를 제대로 교정해 주는 것이 떨림 치료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머리나 손 이외의 부위에서 원인 모를 떨림이나 경련이 나타났다면 이를 단순한 근육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시작된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머리 떨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혹시 부모님께 떨림 증상이 있다면 이번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 분 한 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